자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부 장관님,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저한테 오질 않았습니다. 혹시 자료를 예, 제가 보고받기에는 자료를 계속 협조하고 있고 제출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예, 다시 한번 또 예. 아니 근데 장관께는 자료 협조한다고 보고를 하고 막상 요구한 의원실에는 자료는 오지 않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지금 거짓 보고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글쎄 한 번 더 확인을 바로 예. 저희 담당 기조실장한테 바로 확인하라고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예. 아까 다른 의원님 질의에 비공개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비공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는 한 5,300억, 393억 정도로 예, 그렇게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이요? 2019년도 예산이에요. 예. 그럼 2018년도는요? 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비공개 사업비가 2,645억 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2,645억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2019년도 예산 5,300억은 일부를 지금 누락한 숫자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5,300억이라고 하시는 것은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 관련되는 2,900억이 빠진 숫자입니다. 맞죠? 예, 거기에서 저희가 산림협력 부분만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산림협력 1,137억 원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 사업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숫자를 지금 좀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예. 숫자가 계속 안 맞잖아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예요. 예. 2018년도 계획에는 747억입니다.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이. 그 내용이 마을 온실, 축사, 마을 단위 통합, 인구조사, 양묘장, 산림 병충 해방제 등등등 해서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근데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2,906억이 내역이 없습니다. 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비공개 사업비 전부 얼마입니까? 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중에서 산림협력 부분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공개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개로 이렇게 지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실과 어긋날 때는 무슨 책임을 질 거예요? 글쎄요, 제가 뭐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현재 갖고 있는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제가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보고받은 자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2,906억을 포함하면은 비공개 사업비가 7,161억입니다. 7,161억. 7,161억이면 내년도에 2019년도에 사업비가 전부 얼마죠? 남북협력기금에 1,977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1조 977억 원입니다. 1조 970억이 아닙니까? 예. 65.2%가 비공개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65.2%. 예. 뭐 그렇게 지금 의원님이 지시하신 숫자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맞겠습니다. 아니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농축산 산림 환경 협력이 공개 작년까지 금년까지 2018년 남북 협력 기금까지는 공개했는데 2019년도 예산안에 기금 운영 계획안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전환한 이유는 뭐며 비공개하는 근거는 뭡니까? 이게 아마 산림협력 부분을 비공개로 하면서 그 전체로 같이 비공개로 지금 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쨌든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끊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 하밤에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냥 확인하겠다 그러고 장관은 뻗치고 있고. 아니, 뻗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때문에 그런데요. 시간을 주시게 되면 제가 그거는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 시간에서 빼서 다음에 또 저 추가로 질의를 할 테니까 이거 좀 나중에 좀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계속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사후 정산하는 근거는 뭐죠? 사후 정산하는 것은 저희가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아까 요구 자료를 할 때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사업의 성격이나 긴급성을 감안해가지고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은 도대체 상위 법령에 어디에 근거를 해서 통일부 장관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 근거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협조되고 있는 중 같은데요.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에 보게 되면 그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을 운영 관리한다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고요. 사항에 보게 되면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기금 운영 계획이라든가 기금 운영과 관리되는 사항들, 이따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행령 20조 1항에 통일부 장관은 이 법 및 이 경의 규칙에 의한 기금의 지원 등의 조건 등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금 운영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기금 운영 관리 규정을 만들었고, 기금 운영 관리 규정 5조 6항에 지금 아까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 긴급성을 감안해서 지원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통일부 장관한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남북협력기금은 지금 전부 앞서 65%가 비공개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곳 예결위에서 심사가 안 됩니다. 내용을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총액 예산도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서 가고 집행하는 것도 중간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게 체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또 장관한테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장관한테만 위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또 국회에 기금 집행과 관련된 걸 사전 보고를 하고, 집행 후에 다시 사전 보고했는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예. 본 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아직까지 자료가 전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왔으면 이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죠. 참고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비를 교추협에서 의결을 하기를 4억 7,300만 원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은 16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태입니다. 실태. 이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누굴 믿고 우리가 낸 그 혈세를 믿고 맡기겠냐고요. 하나 예를 들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남북관계라는 것이 저희가 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시일이 촉박하게 어떤 사업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북한 측에서 거의 참가하는 것이 대임박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협력기금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금액을 정해서 의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장관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단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말씀 안 남북 드립니다. 공동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죠. 연락사무소는 자 보세요. 판문점서는 4월 27일, 고위급 회담 6월 1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하기로 합의, 의사결정 됐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어떤 건물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7월 달에 들어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건물이 정해지면요, 개보수하는데 대충 드는 비용은 건설사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나옵니다. 다만 이게 북한 땅에 있다 보니, 북한 땅이 아니죠, DMZ 안에 있다 보니 좀 뭐 물류비라든지 운반비라든지 다소 경비가 더 드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평당 단가 다 있고요. 재료비 다 있고요. 농업이 있고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사후 정산한다고 개보수에 81억, 또 긴급보수에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좀 설명드려도 11억 되겠습니까? 6천만 원? 거기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어떤 건물에 그럼 연락사무소 설치할 것인지를 금방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이 머무는 숙소 같은 것도 현장에 가서 2년 동안 방치된 건물 중에 어떤 것이 적합할지 좀 판정을 했어야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달 남짓되는 기간 동안에 개보수를 마치고 개보수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더 소망스럽겠습니다만 저희가 불가피한 그런 긴급성이 있었고 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 합의된 것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비핵화나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취해진 조치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남북 도로 협력, 그 철도 협력,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잇기 위해 가지고 남북 협력 기금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어떤 구간이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 또 거기에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그런 걸 알아야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비공개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 되는지 몇 개 구간이나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이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은 깜깜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깜깜이 심사. 장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구간에 얼마씩 하는 겁니까?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이 경의선 같은 경우는 개성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약 430km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금강산부터 그 러시아 인근 국경 지역까지 약 800km를 지금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성서부터 평양까지 약 한 168km 정도 하게 되고요.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쪽부터 원산까지 100km 정도를 하고 있는데 금강산 쪽에서도 원산까지 도로 같은 경우는 아직 도로 구간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될 때 이걸 복선으로 하게 될지 단선으로 하게 될지 또 어느 정도 현대화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속도를 목표로 할 것인지 공사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협의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돈을 전부 다 정부 재정에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라든가 국제의 어떤 그런 자본도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라도 우선 정밀 조사와 설계 감리에 장관님. 필요한 비용만큼만 일단 장관님, 협력기금에 반영을 한 지금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틀린 이야기는 없겠죠, 그죠? 장관이 얘기하는 거에 틀린 이야기는 없겠죠. 그래서 제 기억을 그런데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그런 도로나 철도라고 하는 게요, 지금 800km짜리를 얘기하고 430km짜리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대한민국 재정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뭐 민자나 뭐 다 포함을 해서 대한민국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논의를 할 때 예결위에서 충분히 예결위 의원들 간에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님은 줄줄줄줄 꿰었잖아요. 그거는 내부적으로는 다 자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예결위원들, 특히 국회 또 국민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알아야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것은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라든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금액이 얼마나 들 것 같은 거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총사업비 자체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걸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걸 전부 정부 재정을 할 거냐, 어느 정도 부분만 할 것이고 나머지는 민자나 국제자본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이 논의가 되고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하면서 요청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선 내년도에 그런 것을 북측하고 협의하고 준비하기 위한 정밀 조사와 설계 감리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설계 감리를 한다는 것은요, 설계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노선이 어딘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노선이 결정돼야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기본적인 노선은 나오겠습니다만 설계 감리를 해나가면서 사업비 같은 규모를 그러니까 산출하게 되고, 이 지금 남북협력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의 65%를 비공개로 해서 뭉텅이로 깜깜이로 예산을 확보해 놔놓고 집행할 때도 사후 정산으로 그냥 깜깜이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사후 정상 같은 경우는 긴급성과 사업의 어떤 그런 것이 요구될 때만 그렇게 하게 되지 저희가 이런 아니 사업까지 긴급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예결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결위원들이 관심 있는 사업 하나, 도로나 철도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중요한 도로나 철도 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역도 없이 깜깜이로 그냥 확보해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집행했는지 근거를 영수증하고 좀 달라 했더니 그 자료도 전혀 나온 게 없어요. 그 영수증까지는 제가 아까 직접 갖다 드린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남북 간에 그 화해 무드가 있고 남북 교류 협력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통일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데 그거는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신뢰가 구축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신뢰를 구축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구축하려고 그러면 북한과의 신뢰도 문제지만 우리 국민 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간의 신뢰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과연 우리가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대북 경수로 사업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6년도부터 중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간 돈이 1조 3,700억 맞습니까? 융자잔액.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그 이자로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예, 제가 지금 총액으로 계산되어 있는 이자 상환 비용이 1조 5,700 다 더해서 2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2조 7천억은 숫자가 조금 저하고는 다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 달까지 2000년부터 들어간 이자 비용이 1조 5,800억입니다. 맞죠? 숫자가 다르면 기조실장 나중에 확인해 이것도 주세요. 한번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지금 경수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이 돈이 우리 국내에서 돈이 나왔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채권을 팔아가지고 공자기금에서 돈을 남북협력기금으로 받아서 거기서 캐도해 줘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돈이 이미 다 나갔어요. 예. 근데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지금 갚아야 될 돈이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죠. 그 돈이 뭐냐? 결국 국민 부담입니다. 북한에 다 퍼주고 난 뒤에 돈 못 받았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남북협력 사업도 향후에 이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 그걸 어떻게 개런티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 사업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신뢰.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과거의 어떤 잘못된 사례 실패 같은 것은 충분히 교훈을 삼아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되 남북한 간에 또 이런 화해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또 이런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시키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 나가는 그런 노력은 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비핵화가 뭐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진다고 하면 또 그것이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개런티 되는 게 모습이 보인다면 어느 국민이 북한과 교류 협력하고 통일을 가는 길에 신뢰 구축하고 평화 협력하는 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북한이 언제 핵무기를 없앨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아직 개런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해결되는 단계에 들어가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남북협력기금 1조 977억이 전체 우리 내년도 예산의 0.2%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남북한 관계를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말이죠. 그 남북협력기금의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번 그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 내역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밝혀진 내역을 가지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국회 심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러기 들어가 있는 남북협력기금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할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됐을 때 협상에 많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좀 많은 이해가 있으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협상 잘 말씀하셨네요. 협상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북한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 철도 사업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왜 대한민국이 그걸 다 해줍니까? 협상이 기본 카드 아닙니까? 저쪽에서 아쉬워가지고 손 내밀 때 그때 하나씩 내놔야지요. 지금 북한의 철도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많은 주변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북한한테도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됐을 때 그때 우리한테 북한의 철도도로 사업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땅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철도도로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 통합을, 경제 통합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손대지 못한 채 그런 남북 경제 통합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북한이 손을 내밀 때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기본적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가지고 인사혁신 처장님, 공무원 그 연금하고 그 인건비 부분 자료. 예, 그 의원님 요청하신 이슈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용역을 수행한 그런 연구진과 의원님을 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종식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